이번 시간에는 풍수지리 시간입니다. 명당 발복이 일어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책 교재는 내가 쓴 이거로 합니다. 혈처 즉 명당이죠. 명당이 발복하는 원리와 그 발복이 혈처 거주자나 후손들에게 전파되는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혈처 곧 명당은 공간 에너지가 잘 어우러져 있는 곳으로 천기 하늘의 기운, 지기 땅의 기운, 수기 물의 기운이 고도로 밀집된 곳이다. 이 공간 에너지가 고도로 밀집된 혈과 그 기운을 받은 혈처 거주자나 조상의 뼈가 동기감응과 유유상종, 끌어당김의 법칙, 인력과 중력, 삼투압, 블랙홀처럼 또다시 주변의 좋은 기를 끌어당겨 흡수하여 더 큰 기덩어리가 된다. 그래서 그곳에 살거나 조상 묘소를 쓰면 좋은 기운과 공간 에너지를 엄청나게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좋은 기와 공간 에너지를 엄청나게 받은 조상의 뼈속에 있는 성분을 말합니다. 조상의 뼈가 그 에너지를 다시 후손에게 파동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배터리가 가득 충전된 휴대폰이 상대방에게 좋은 정보를 계속 전해주는 것이고, 자동차 배터리 점프를 하는 것과 같다. 전기도 전파를 통해 보낼 수 있다.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혈처고 혈장이고 명당이라 그래도 전체를 다 명당이라 그럽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천기, 지기, 수기가 고도로 밀집된 장소죠. 원래 자체가. 그런데 여기 명당 자체가 천기, 지기, 수기가 고도로 밀집된 장소이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동기감응, 유유상종, 끌어당김의 법칙, 인력과 중력, 삼투압, 블랙홀처럼 주위에 있는 에너지를 또 끌어당긴다 이 말입니다. 이쪽으로. 가뜩하면 에너지가 많은 장소인데 거기에 주변에 좋은 에너지를 끌어당기면은 여기가 에너지 덩어리가 되겠죠. 이 에너지를 갖다가 그 살아있는 사람은 직접 집에서 살면 직접 받고, 죽은 사람이 여기 묻혀있는 것 같으면 일단 여기 죽은 조상이 에너지를 엄청나게 받겠죠. 이 받은 걸 갖다가 후손들한테 이 파동으로, 파동으로 전달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후손도 엄청난 좋은 애들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은 물체와 물체 사이에서는 서로 접촉하지 않고도 인력 또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한다. 즉 질량이 큰 물체가 작은 물체의 인력을 흡수한다. 혈처 즉 명당은 기운이 강하게 뭉쳐있는 곳으로 질량이 큰 핵이다. 이 핵이 주위의 모든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어떤 원리로
동기감응, 유상종, 블랙홀, 삼투압의 원리로 이 핵의 주위의 모든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그 기운은 한동안 요골에 머물다가 다시 그 기운을 내뿜는다. 내뿜어진 기운은 휴대폰, 라디오, TV가 같은 주파수끼리 송수신하듯이 자신과 같은 유전자를 가진 후손들에게 파동이나 공명현상을 통해 전달된다. 명당주택에 살거나 조상 묘소를 명당에 쓰면 명당 기운의 감흥으로 숙면을 취하고 심신이 건강해지고 노력의 몇 배를 이루고 기인과 행운이 찾아들고 만사가 잘 풀려서 가하만사성과 수신제가 치국팽천화가 되고 부귀를 지고 뛰어난 자식을 낳게 된다. 심지어 부동산 개발 보상금을 받거나 로또 아파트에 당첨되는 등 횡재하는 일까지 발생한다. 명당주택은 그 자리에 살고 있는 본인이 직접 명당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받아 발복한다. 옛날 역사적 인이나 고관이 된 분들이 태어나거나 공부를 한 곳이 명상 자리이다. 유명 인물들의 출생지, 공부하던 곳, 기도터에 한번 가보라. 좋은 기운을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팔공산 갓바위나 여수 향일암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서양말로 이런 곳을 파워 스팟이라고 한다. 그래서 눈 밝은 사람들이 오녀 스님 기도터를 순례하는 곳이다. 전국에 오녀 스님 기도터가 있는데 가면은 남다른 경치뿐만 아니라 좋은 기운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명성지를 찾아다니면서 옛날 유명한 인물이 태어났거나 기도했던 곳을 찾아다니면서 같이 기도하고 소원을 빌고 좋은 기운을 받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조상 묘소를 명당에 쓰면 먼저 조상뼈가 좋은 기운을 받고 그 기운이 조상의 뼈와 살과 유전자를 받은 후손들에게 동기감흥의 원리로 전달된다. 전파처럼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 조상과 후손은 같은 회사에서 만든 휴대폰에 같은 주파수와 같은 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공명현상으로 이해해도 좋다. 동기감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세히. 동기감흥이란 유유상종이란 말인데 유유상종이란 뜻은 취역 개사전에서 제일 먼저 나왔으며 의상조사 법성계에서도 나온다. 현대과학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더라. 즉 유유상종은 우주의 근본 원리이고 법칙이다. 삼라만상은 서로 비슷한 것끼리 끌리고 모여있게 된다. 원불교 정산종사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허공법계에 스며들어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고 기운과 기운이 서로 응한다고 했다.
이것에서 더 나아가 불교와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 우주와 세계를 현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개개의 사건과 사물들이 서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독립된 개체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아니죠. 사실은 어떻습니까? 연기법, 나비효과 등에 의해서 중중무진 인다라망으로 서로 끝도 없이 중첩되어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프랙탈 이론에서는 우주와 우리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우리의 무한한 프랙탈적인 확대가 바로 우주라고 본다. 또 유전자 과학에서는 유전자를 복제하여 개개의 유전자가 곧 개개의 생명체임을 증명했는데 이것은 동체 대비로서 모두 의상조사 법성계의 하나에 모두 있고 많은데 하나 있어 하나 곧 모두이고 모두 곧 하나이니 한 띠클 작은 속에 세 개를 머금고 낱낱의 티끌마다 세 개가 다 들었네와 같다. 삼라만상은 자기와 비슷한 것과 레벨끼리 동기감흥을 한다. 좋은 기는 좋은 기끼리, 나쁜 기는 나쁜 기끼리 동기감흥을 하는 것이다. 내가 나쁜 친구 애인과 사귀고 나쁜 배우자와 같이 산다면 그것은 내 안에 들어있는 나쁜 기운이 그들을 강하고 집요하게 불러들인 것이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끼리, 대학생은 대학생끼리, 교수는 교수끼리, 도사는 도사끼리 같은 수준끼리 있어야 질랑이 같아서 서로 통하고 편하고 즐겁다. 이것을 두고 흔히 귀신에 홀렸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프로그램 되었다 라고 하고 명리학에서는 팔자소관 또는 운명, 불교에서는 팔식, 제8아리아식이 주체가 된 인과응보의 업보와 인연, 또 칼륨은 무의식의 조종, 풍수지리에서는 동기감흥, 현대과학에서는 공명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나쁜 친구, 애인, 배우자와 헤어지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또 그전과 비슷한 성향의 나쁜 친구, 나쁜 애인, 나쁜 배우자를 만나고 만다. 내 속에 들어있는 나쁜 기운과 성향이 그와 같은 기운과 성향과 동기감흥하려고 무의식적으로 막무가내로 애를 쓰기 때문이다. 이에 심신의 수련을 통해 심신의 유전자와 프로그램이 뭡니까? DNA 무의식 제8식이죠. 프로그램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만다. 그리고 내가 초등학생이면 교수와 도사와 잠깐밖에 놀 수 없다. 자, 이번 시간에는 풍수 명당 발복이 일어나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